간밤에 거의 그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이 막 싸움이 나가지고 온 국민이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를 근데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3년이나 남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증오에 기대한 정치를 계속 하는데, 별로 바꿀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 윤석열 정부를 좀 어떻게 평가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딴 사람 얘기는 안 들어도 이탄희 의원님 말씀은 귀 기울여 듣더라라는 세간의 평가를 듣는 척만 하는 거죠. 숙제 배운 적이 없어요. 아, 숙제 해온 적이 없어요? 아, 정말이요? 근데 그래도 딴 민주당 의원님들에 비해서는 이탄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는 척한 겁니까? 뭐 하여튼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도 몇 달 뒤에 해도 개선되는 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시청자들 눈에 비치는 바는 그래도 이탄희 의원 앞에서는 그래도 좀 태도를 공손하게 하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여하튼 질문은 윤석열 정부 1년 반인데 이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시고 민주당이 이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민주당의 정치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윤석열 정부는 뭐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증오 정치의 막장을 보는 거죠, 우리가. 증오 정치의 막장. 네. 네. 아니 여기 유시민 작가도 계속 말씀하시던데 저도 초기부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없는 대통령이다. 본인 공약을 못 외우는데 네. 뭘 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그냥 상대를 타격만 하는 거예요. 민주당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네. 대통령 됐고, 네.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민주당 부셔버리겠다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정치 세력은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고, 뭐 노조가 파업한다 그러면 북핵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고, 네. 질문을 받으면 반문을 하잖아요.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둘의 똑같아요, 화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23년에 59조 원 세수 펑크 냈죠. 네. 그 예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봄, 여름 때부터 전문가들이 많이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실에. 그 질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이 이런 거였잖아요. 만약에 민주당 정권 연장됐으면 더 많이 펑크 났을 거다. 네. 그러면서 뭐 전정권 씨 얘기만 계속. 네, 회계 장부 더 뒤진다는 등 이런 이야기하고 압수수색도 계속하고, 압수수색 네. 건수가 22년 통계였나요? 벌써 40만 건 거의 가까이 됐어요. 그 대한민국 역사상 네? 최초입니다. 40만 건이요? 그러니까 계속 타격만 하는 거죠, 상대방. 세상. 본업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업이라고 하는 게 압수수색 정부네, 이 정부가. 그렇죠. 네? 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네. 이 본인의 업이 보통 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방기하고 있는 본업이 일국의 대통령이고, 그렇습니다. 이 660조나 되는 우리 예. 국민들이 정말 피 같은 혈세를 모아서 만든 660조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우선순위 정하고, 100만 명이 넘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어디로 어떻게 가라 지휘하고, 여기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대통령인데, 이 본업을 방기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런 위기의 시대에. 네. 지금 한계 채무자가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가구당 이자 부담이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가 네. 너무 올랐고, 맞아요. 뭐 밥값, 네. 그다음에 이자, 뭐 월세 이런 거 다 올랐는데 월급만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 안 뽑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켜줘야 될 사람들, 그 지켜주는 일은 자기 본업을 방기를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말하자면 하여튼 증오 정치의 막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항상 지금이 최악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마음. 네, 더 최악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 평가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포장지만 다르지 네. 내용은 똑같다. 본질은 같다. 사실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도 어떤 생산적인 이야기도 제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네. 악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만 하는 거죠. 공격만. 얼마 전에 국회의원 수 250명 하겠다, 이것도요 국회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 250명이 되면 좋아요. 저 동의하지는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250명 되는 게 예. 맞다고 본인이 믿었다고 쳐요. 그러면 250명이 되면 뭐가 좋은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뭐가 좋아져요? 250명이 되면. 그렇죠. 좋아지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국회의원들 특권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귀족 국회의원 되는 거죠. 황제 국회의원 되고. 예. 근데 하여튼 본인이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뭐가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뭐가 생산이 됩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밝아집니다. 얘기하는 게 없고요. 지금 이걸 부시겠습니다. 지금 이걸 타격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부시겠습니다. 이걸 칼을 찌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아휴. 그래서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치와 한동훈의 정치는 내용이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름도 윤동희 저는 그렇게 불러요. 윤동이 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 사람은 저는 같이 윤동희. 올라왔고 같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올라왔고 같이 내려가야 된다. 예컨대 그 이번 결투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요? 윤석열, 한동훈과의 결투에서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되나 윤동희거든요. 윤동이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결투인지 네. 김건희와 한동훈의 결투인지 맞아요. 그 중간에 윤석열이 낀 건지 뭐 알 게 뭡니까? 그럼 셋이 한 몸인데. 예,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셋이 번갈아 가면서 뭘 해도 네. 똑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정치개혁 잘하고 윤석열 심판에 연대 연합 큰 대우를 잘 만들어서 총선 크게 승리하고 국민의힘 의석수를 최소화해서 22대 국회 때는 윤석열이 막아놓은 것들 정치 올 수도 없고 국가 무정부 상태 만들어 놓은 거 빨리 기능 복구하고 국민들 삶을 지켜줘야죠.